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둘째,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셋째,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정확히 알려면 내년 1월 중순, 그때쯤은 가봐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3회 금리 인상, 하지만 1월까지는 지켜보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알리는 12월 FOMC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점도표, 즉 향후 금리 인상 방향을 알려주는 표에 따르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시와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죠. 0.00에서 0.25%인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접고 긴축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 3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한 사람들이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나 됐습니다. 2차례는 5명, 1차례는 1명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에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년 봄부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끝내기로, 좀 조기에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최초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이 엇갈립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5월에서 6월이 가장 유력하고 정말 빠르면 3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점에서 3월 인상 가능성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인고하니 3월 FOMC가 3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에, 그러니까 아직 테이퍼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겠죠. 다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 둘 사이에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리 인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고려해도 5월 정도, 그러니까 3월이 아닌 5월 정도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해야 되는데요. 추가적인 관심 사항인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논의를 했다면서 다만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과거 사례보다 대체대조표를 더 빨리 줄여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한데요.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지난 2016년 1월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 뒤에 2017년 6월에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금리 인상 다음에 올해부터 대체대조표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7월에 다시 한번 대체대조표를 줄이겠다고 경고를 한 다음에 9월에 대체대조표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이 시점에서 대차대조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준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양적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채와 이제 MBS, 모기지담보증권을 사들이기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약 4조 1천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체대조표가 지금은 8조 7천억 달러, 즉 9조 달러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긴축을 하려면 테이퍼링, 즉 추가로 사들이는 거를 재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차대조표 축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인플레가 내년에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올해 근원 PC 인플레 전망치는 4.4%로 지난 9월보다 0.7%포인트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도도 2.3%에서 2.7%로 더 올라갔는데요. 2023년이 돼야 연준의 정책 목표인 2.3%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다만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연준이 내년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문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월가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아츠케신 UBS의 객장 담당 디렉터는 만약 증시가 너무 빨리 하락하고 시장이 이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연준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즉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긴축의 움직임을 늦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는 또 미국 가계가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간접 세금,
이렇게 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많은 미국 가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내년 1월의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1월 FOMC, 즉 1월 말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중순부터는 연준 인사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 발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이때쯤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추가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연준이 3회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 1월에 경제 상황을 잘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